현대인의 삶은 참 분주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영양소를 보충하고 더 활기찬 내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귀한 날 자식과 부모를 위해 정성껏 다리던 보약처럼 이제는 과학의 힘을 빌려 우리 몸을 돌보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위한 현명한 선택, 건강기능식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치료를 위해 매일 먹는 약 외에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줄여서 식약처에서는 동물시험이나 인체 적용시험과 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들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바로 이러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들은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식품과는 다르게 포장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능성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죠. 우리가 일상적인 식사로는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특정 기능성 성분을 보충하고 건강상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과대 광고나 잘못된 상식들로 인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저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차 기능은 생명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양 기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둘째, 2차 기능은 맛, 냄새, 색과 같은 감각적 기능입니다. 음식의 풍미를 즐기는 즐거움을 주는 기능이죠. 셋째, 3차 기능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체 조절 기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바로 이 세 번째, 생체 조절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입니다.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인정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를 조절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과 같은 용어들 때문에 헷갈려 하십니다.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옛 표현입니다.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반면 예로부터 몸에 좋다고 알려져 왔지만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흑마늘즙이나 양배추즙 같은 것들은 건강식품 또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엄연히 다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효과가 명확히 표기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가 아닌 건강유지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 가지는 기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양소 기능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처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생물학적 활동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생리 활성 기능입니다.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를 주어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유지,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현재까지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피로 개선 등 총 31가지의 기능성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입니다.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관련된 기능으로 현재까지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그리고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이 두 가지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자일리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효과와 현명한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홍삼.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활력의 원천 한국인에게 홍삼만큼 친숙한 건강기능식품이 또 있을까요? 명절이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한 응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은 식약처로부터 4가지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건강 증진입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의 일종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진세노사이드를 잘게 쪼갠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는 분자 크기가 작아 체내 흡수율이 더 높고 그 효과 또한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삼은 보통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성분인 사포닌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과 섞이면 흡수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활력이 필요한 아침 식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역억제제나 당뇨약, 항응고제, 항열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홍삼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진세노사이드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을 넘어 전신 건강의 열쇠 한국인은 예로부터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익균을 섭취해온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최근 각광받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바로 이러한 우리 전통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현대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균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유산균은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종류이죠. 주된 기능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원활한 배변 활동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섭취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내에 권위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드시 이때 먹어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는 이산 분비가 가장 적은 상태입니다. 이때 충분한 물과 함께 캡슐 형태의 유산균을 섭취하면 유산균이 위산의 공격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말형 제품의 경우 단맛 등을 내는 첨가물이 위를 자극해 위산을 분비시킬 수 있어 속쓰림을 느끼는 분들은 차라리 식후에 드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즐겨 먹는 청국장에는 유산균이 아닌 고초균이라는 매우 유익한 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초균은 열에 강해 120도에서도 40분간 생존하므로 청국장을 30분 이내로 끓여 드시면 풍부한 유익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오메가-3, 혈관과 뇌를 위한 필수 지방산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 EPA 및 DHA를 말합니다.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뇌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옥수수유, 콩기름 등의 많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메가-6도 필수 지방산이지만 오메가-3의 비율 균형이 깨지면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4 정도로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를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메가-3는 지방 성분이므로 음식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활동량이 많은 점심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밤에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으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혈압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비타민 군단. 우리 몸의 윤활유 비타민 B군, 에너지 대사의 핵심입니다. 육체 피로, 근육통, 신경통, 구내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므로 아침 식전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저녁 늦게 섭취하면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로할 때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찾습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므로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용성이라 몸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고함량 제품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K 혈액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엽산. 새로운 생명을 위한 필수 영양소 엽산은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여 잎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이며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초기 여성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태아의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신경관 결손과 같은 심각한 기형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호주 등 80여 개국에서는 기형아 출생률을 낮추기 위해 빵에 엽산 첨가를 의무화할 정도입니다. 6. 미네랄. 생명의 작은 불꽃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무기물로 5대 영양소의 하나입니다. 칼슘 앤드 마그네슘, 뼈 건강의 단짝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고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저녁 식후에 함께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연, 면역 기능의 파수꾼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이라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쉽게 떨어집니다.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 혈액 속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입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율이 높지만 속이 쓰리다면 식후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7. 프로폴리스, 루테인, 콘드로이틴 등 기타 기능성 원료들. 프로폴리스, 꿀벌이 만든 천연 항생물질로 항산화 작용과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식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루테인,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블루라이트에 많이 노출되는 현대인에게 필요하며 아침 식사 직후 섭취가 좋습니다. 콘드로이틴, 연골의 주성분으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합성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보충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소연골 유래 콘드로이친만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명한 섭취를 위한 궁합 가이드 함께 먹으면 좋은 짝꿍, 철분 플러스 비타민 C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와 활성화를 돕는 최고의 팀입니다. 오메가-3 플러스 비타민 E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조합, 유산균 플러스 비타민 C, 비타민 C의 강한 산성이 유산균의 생존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철분 플러스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 미네랄들은 서로 체내 흡수 경로가 같아 경쟁하므로 흡수율이 모두 떨어집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와 섭취 방법에 대해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건강한 삶을 돕는 조력자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내게 꼭 필요한 성분을 현명하게 선택하여 적절히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작은 변화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 현대인의 삶은 참 분주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영양소를 보충하고 더 활기찬 내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귀한 날 자식과 부모를 위해 정성껏 다리던 보약처럼 이제는 과학의 힘을 빌려 우리 몸을 돌보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위한 현명한 선택, 건강기능식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치료를 위해 매일 먹는 약 외에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줄여서 식약처에서는 동물시험이나 인체 적용시험과 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들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바로 이러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들은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식품과는 다르게 포장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능성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죠. 우리가 일상적인 식사로는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특정 기능성 성분을 보충하고 건강상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과대 광고나 잘못된 상식들로 인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저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차 기능은 생명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양 기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둘째, 2차 기능은 맛, 냄새, 색과 같은 감각적 기능입니다. 음식의 풍미를 즐기는 즐거움을 주는 기능이죠. 셋째, 3차 기능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체 조절 기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바로 이 세 번째, 생체 조절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입니다.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인정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를 조절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과 같은 용어들 때문에 헷갈려 하십니다.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옛 표현입니다.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반면 예로부터 몸에 좋다고 알려져 왔지만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흑마늘즙이나 양배추즙 같은 것들은 건강식품 또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엄연히 다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효과가 명확히 표기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가 아닌 건강유지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 가지는 기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양소 기능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처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생물학적 활동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생리 활성 기능입니다.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를 주어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유지,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현재까지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피로 개선 등 총 31가지의 기능성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입니다.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관련된 기능으로 현재까지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그리고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이 두 가지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자일리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효과와 현명한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홍삼.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활력의 원천 한국인에게 홍삼만큼 친숙한 건강기능식품이 또 있을까요? 명절이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한 응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은 식약처로부터 4가지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건강 증진입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의 일종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진세노사이드를 잘게 쪼갠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는 분자 크기가 작아 체내 흡수율이 더 높고 그 효과 또한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삼은 보통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성분인 사포닌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과 섞이면 흡수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활력이 필요한 아침 식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나 당뇨약,
항응고제, 항열소 판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홍삼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진세노사이드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을 넘어 전신 건강의 열쇠 한국인은 예로부터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익균을 섭취해온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최근 각광받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바로 이러한 우리 전통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현대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균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유산균은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종류이죠. 주된 기능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원활한 배변 활동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섭취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내에 권위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드시 이때 먹어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는 이산 분비가 가장 적은 상태입니다. 이때 충분한 물과 함께 캡슐 형태의 유산균을 섭취하면 유산균이 위산의 공격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말형 제품의 경우 단맛 등을 내는 첨가물이 위를 자극해 위산을 분비시킬 수 있어 속쓰림을 느끼는 분들은 차라리 식후에 드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즐겨 먹는 청국장에는 유산균이 아닌 고초균이라는 매우 유익한 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초균은 열에 강해 120도에서도 40분간 생존하므로 청국장을 30분 이내로 끓여 드시면 풍부한 유익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오메가-3, 혈관과 뇌를 위한 필수 지방산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 EPA 및 DHA를 말합니다.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뇌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옥수수유, 콩기름 등의 많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메가-6도 필수 지방산이지만 오메가-3화의 비율 균형이 깨지면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4 정도로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를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메가-3는 지방 성분이므로 음식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활동량이 많은 점심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밤에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으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혈압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비타민 군단, 우리 몸의 윤활유 비타민 B군, 에너지 대사의 핵심입니다. 육체 피로, 근육통, 신경통, 구내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므로 아침 식전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저녁 늦게 섭취하면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로할 때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찾습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므로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용성이라 몸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고함량 제품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K 혈액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엽산, 새로운 생명을 위한 필수 영양소 엽산은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여 잎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이며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초기 여성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태아의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신경관 결손과 같은 심각한 기형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호주 등 80여 개국에서는 기형아 출생률을 낮추기 위해 빵에 엽산 첨가를 의무화할 정도입니다. 6. 미네랄, 생명의 작은 불꽃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무기물로 5대 영양소의 하나입니다. 칼슘 앤드 마그네슘, 뼈 건강의 단짝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고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저녁 식후에 함께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연, 면역 기능의 파수꾼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이라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쉽게 떨어집니다.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 혈액 속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입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율이 높지만 속이 쓰리다면 식후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7. 프로폴리스, 루테인, 콘드로이틴 등 기타 기능성 원료들. 프로폴리스, 꿀벌이 만든 천연 항생물질로 항산화 작용과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식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루테인,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블루라이트에 많이 노출되는 현대인에게 필요하며 아침 식사 직후 섭취가 좋습니다. 콘드로이틴, 연골의 주성분으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합성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보충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소연골 유래 콘드로이친만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명한 섭취를 위한 궁합 가이드. 함께 먹으면 좋은 짝꿍, 철분 플러스 비타민 C.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와 활성화를 돕는 최고의 팀입니다. 오메가-3 플러스 비타민 E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조합, 유산균 플러스 비타민 C, 비타민 C의 강한 산성이 유산균의 생존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철분 플러스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 미네랄들은 서로 체내 흡수 경로가 같아 경쟁하므로 흡수율이 모두 떨어집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와 섭취 방법에 대해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건강한 삶을 돕는 조력자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내게 꼭 필요한 성분을 현명하게 선택하여 적절히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작은 변화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 현대인의 삶은 참 분주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영양소를 보충하고 더 활기찬 내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귀한 날 자식과 부모를 위해 정성껏 다리던 보약처럼 이제는 과학의 힘을 빌려 우리 몸을 돌보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위한 현명한 선택, 건강기능식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치료를 위해 매일 먹는 약 외에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줄여서 식약처에서는 동물시험이나 인체 적용시험과 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들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바로 이러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들은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식품과는 다르게 포장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능성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죠. 우리가 일상적인 식사로는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특정 기능성 성분을 보충하고 건강상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과대 광고나 잘못된 상식들로 인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저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차 기능은 생명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양 기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둘째, 2차 기능은 맛, 냄새, 색과 같은 감각적 기능입니다. 음식의 풍미를 즐기는 즐거움을 주는 기능이죠. 셋째, 3차 기능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체 조절 기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바로 이 세 번째, 생체 조절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입니다.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인정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를 조절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과 같은 용어들 때문에 헷갈려 하십니다.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옛 표현입니다.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반면 예로부터 몸에 좋다고 알려져 왔지만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흑마늘즙이나 양배추즙 같은 것들은 건강식품 또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엄연히 다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효과가 명확히 표기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가 아닌 건강유지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 가지는 기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양소 기능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처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생물학적 활동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생리 활성 기능입니다.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를 주어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유지,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현재까지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피로 개선 등 총 31가지의 기능성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입니다.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관련된 기능으로 현재까지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그리고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이 두 가지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자일리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효과와 현명한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홍삼.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활력의 원천 한국인에게 홍삼만큼 친숙한 건강기능식품이 또 있을까요? 명절이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한 응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은 식약처로부터 4가지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건강 증진입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의 일종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진세노사이드를 잘게 쪼갠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는 분자 크기가 작아 체내 흡수율이 더 높고 그 효과 또한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삼은 보통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성분인 사포닌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과 섞이면 흡수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활력이 필요한 아침 식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역억제제나 당뇨약,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홍삼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진세노사이드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을 넘어 전신 건강의 열쇠 한국인은 예로부터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익균을 섭취해온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최근 각광받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바로 이러한 우리 전통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현대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균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유산균은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종류이죠. 주된 기능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원활한 배변 활동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섭취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내에 권위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드시 이때 먹어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는 이산 분비가 가장 적은 상태입니다. 이때 충분한 물과 함께 캡슐 형태의 유산균을 섭취하면 유산균이 위산의 공격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분말형 제품의 경우 단맛 등을 내는 첨가물이 위를 자극해 위산을 분비시킬 수 있어 속쓰림을 느끼는 분들은 차라리 식후에 드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즐겨 먹는 청국장에는 유산균이 아닌 고초균이라는 매우 유익한 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고초균은 열에 강해 120도에서도 40분간 생존하므로 청국장을 30분 이내로 끓여 드시면 풍부한 유익균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오메가-3. 혈관과 뇌를 위한 필수 지방산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불포화 지방산,
EPA 및 DHA를 말합니다. 혈중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뇌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옥수수유, 콩기름 등의 많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메가-6도 필수 지방산이지만 오메가-3의 비율 균형이 깨지면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 4 정도로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를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메가-3는 지방 성분이므로 음식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활동량이 많은 점심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밤에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으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혈압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4. 비타민 군단. 우리 몸의 윤활유 비타민 B군, 에너지 대사의 핵심입니다. 육체 피로, 근육통, 신경통, 구내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므로 아침 식전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저녁 늦게 섭취하면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콜론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로할 때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찾습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므로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용성이라 몸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고함량 제품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타민 K 콜론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엽산. 새로운 생명을 위한 필수 영양소 엽산은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여 잎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이며 특히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초기 여성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태아의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신경관 결손과 같은 심각한 기형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호주 등 80여 개국에서는 기형아 출생률을 낮추기 위해 빵에 엽산 첨가를 의무화할 정도입니다. 6. 미네랄. 생명의 작은 불꽃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무기물로 5대 영양소의 하나입니다. 칼슘 앤드 마그네슘, 뼈 건강의 단짝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고 마그네슘은 칼슘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고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저녁 식후에 함께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연, 면역 기능의 파수꾼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이라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쉽게 떨어집니다.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 혈액 속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입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율이 높지만 속이 쓰리다면 식후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7. 프로폴리스, 루테인, 콘드로이틴 등 기타 기능성 원료들. 프로폴리스, 꿀벌이 만든 천연 항생 물질로 항산화 작용과 구강에서의 항균 작용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식후 섭취를 권장합니다. 루테인,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블루라이트에 많이 노출되는 현대인에게 필요하며
아침 식사 직후 섭취가 좋습니다. 콘드로이틴, 연골의 주성분으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합성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보충이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소연골 유래 콘드로이친만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명한 섭취를 위한 궁합 가이드 함께 먹으면 좋은 짝꿍, 철분 플러스 비타민 C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와 활성화를 돕는 최고의 팀입니다. 오메가-3 플러스 비타민 E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조합, 유산균 플러스 비타민 C, 비타민 C의 강한 산성이 유산균의 생존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철분 플러스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 미네랄들은 서로 체내 흡수 경로가 같아 경쟁하므로 흡수율이 모두 떨어집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와 섭취 방법에 대해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건강한 삶을 돕는 조력자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내게 꼭 필요한 성분을 현명하게 선택하여 적절히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작은 변화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활력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 현대인의 삶은 참 분주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영양소를 보충하고 더 활기찬 내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귀한 날 자식과 부모를 위해 정성껏 다리던 보약처럼 이제는 과학의 힘을 빌려 우리 몸을 돌보는 시대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이라는 축복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위한 현명한 선택, 건강기능식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치료를 위해 매일 먹는 약 외에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우선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줄여서 식약처에서는 동물시험이나 인체 적용시험과 같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들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바로 이러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들은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식품과는 다르게 포장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능성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죠. 우리가 일상적인 식사로는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특정 기능성 성분을 보충하고 건강상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과대 광고나 잘못된 상식들로 인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저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차 기능은 생명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양 기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둘째, 2차 기능은 맛, 냄새,
색과 같은 감각적 기능입니다. 음식의 풍미를 즐기는 즐거움을 주는 기능이죠. 셋째, 3차 기능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생체 조절 기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바로 이 세 번째, 생체 조절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식품입니다.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인정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를 조절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과 같은 용어들 때문에 헷갈려 하십니다.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옛 표현입니다.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반면 예로부터 몸에 좋다고 알려져 왔지만 식약처의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흑마늘즙이나 양배추즙 같은 것들은 건강식품 또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도 엄연히 다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효과가 명확히 표기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가 아닌 건강유지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 가지는 기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양소 기능입니다.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처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생물학적 활동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생리 활성 기능입니다.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를 주어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유지,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현재까지 기억력 개선, 혈행 개선, 피로 개선 등 총 31가지의 기능성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세 번째는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입니다.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관련된 기능으로 현재까지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그리고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이 두 가지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자일리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효과와 현명한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홍삼.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활력의 원천 한국인에게 홍삼만큼 친숙한 건강기능식품이 또 있을까요? 명절이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한 응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은 식약처로부터 4가지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건강 증진입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사포닌의 일종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진세노사이드를 잘게 쪼갠 저분자 진세노사이드는 분자 크기가 작아 체내 흡수율이 더 높고 그 효과 또한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삼은 보통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성분인 사포닌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과 섞이면 흡수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활력이 필요한 아침 식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역억제제나 당뇨약, 항응고제, 항열소 판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홍삼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진세노사이드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을 넘어 전신 건강의 열쇠 한국인은 예로부터 김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